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현배 김홍준 변호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부자 하면 누굴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10명 중 9명, 아니 모두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는 며칠 전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인도 법원, 그것도 대법원이 이건희 회장을 인도 법원에 출두토록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6주 내에 출두하라.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말을 살펴보면 인도 법원의 깡패 같은 조치에 분노가 치솟고, 한편으로는 삼성 또한 수상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가 납품업자에게 직접 주문하지 않고 삼성 두바이 법인을 거쳐 주문을 했고, 이 법인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인도 업체 JCE라는 회사는 2004년 12월 말 삼성 두바이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고 리걸 노티스까지 보냈지만 삼성이 돈을 주지 않자 곧바로 삼성 등을 환어음 사기 혐의로 인도 검찰에 고발했고, 인도 법원은 2005년 1월 12일 이건희 회장 등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인도 회사 JCE가 삼성 두바이 법인과 이건희 삼성 회장, 윤종용 삼성 부회장, 삼성 두바이 임원 등을 고소했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환장이 발부됐고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법원은 20일 뒤 곧바로 이 회장에게 보석 가능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2012년 3월 16일에는 보석 불가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인도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이 회장을 강제 소환해 법정에 세우기 위해 인터폴에 이 회장을 적색 지명 수배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드 노티스입니다. 인터폴이 적색 지명 수배 대상자가 되면 180여 개국이 수배자를 즉시 체포, 강제 소환토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회장의 수배자로 만들어 강제 송환하려고 했지만 인도 내무부 등이 인도 법원에 인터폴 통보 요청을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돌려보내고 이 회장도 법원을 상대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시간을 끌어 다행히 아직 인터폴에 정식 통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인터폴에 전격 수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인도 고등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배제해달라는 이 회장의 청각을 기각하면서 이 회장이 지난 9년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항번권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고등법원 판결의 연장성상에서 지난달 3월 31일 6주 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인도 법원이 이 회장이 법원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만약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실제로 인터폴 지명 수배자 명단을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 회장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즉시 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엉뚱하고 후진적인 판단입니다. 법인이나 법인 내에 적당한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 즉 주인이나 최고 책임자를 물고 늘어져 harass하는 것은 미국 법원에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그 오너가 인도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생길 만한 일을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인도를 방문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전 세계 수배령을 내리려 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리적으로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의 위법 행위는 삼성전자 법인을 상대로 처리하면 되며 삼성전자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이른바 alter ego의 법리는 법인이 멀쩡한 경우 좀처럼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이른바 sham corporation, 즉 가짜배기 회사로 간주해 오너인 이건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동의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 법원의 조처는 매우 이례적이고 법리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을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법인이 직접 부품을 구매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뢰해 구입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값의 4.5%나 되는 엄청난 커미션을 지급했습니다. 즉, 삼성은 95원에 살 물건을 100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삼성이 직접 구매 업무를 할 수 없는 회사가 아닌 거대한 기업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특히 4.5%의 커미션을 받은 회사는 조세 피난처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성립된 정체불명의 법인이므로 잘못하면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삼성 김용철 변호사는 2007년 삼성전자 등이 물품을 구매할 때 다른 회사를 거쳐서 구매함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의 폭로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만약 삼성전자가 이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면, 그 과정에서 돈 세탁 등의 혐의가 있다면, 이때는 법원은 이 범죄의 실수혜자가 누군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 실수혜자, 비자금이나 돈 세탁의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도 법원이 이 사건의 성격을 비자금 조성 등으로 파악했다면 삼성 법인이 아니라 이 회장을 소환해서 법원에 세워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음 달 중순까지 이 회장이 인도 법원에 출두할지, 혹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